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밤사이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주요 도로와 주택가 이면 도로가 빙판길로 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폭설과 한파가 지속되면서 광주시와 전라남도 재해당국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제설 작업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취소 결정을 놓고 진행된 항소심에서 광주시가 다시 이겼습니다. 광주시는 광주 공동체 발전을 위해 서진건설 측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밀 관련 예산이 2년 새 2배로 증가한 가운데 식량 안보를 위해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어제부터 지금까지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제설 작업에도 눈이 쌓인 도로 곳곳이 얼어 있는데요. 출근길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광천 버스터미널에는 발목 높이까지 이미 눈이 쌓여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나와서 보니까요,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평소보다 많은 승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정류장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밖에 나오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반면 도로는 한산한 모습입니다. 날이 점점 밝아지면서 출근길에 나선 차량들도 덜어 보이기는 하지만 영하의 기온 탓에 도로가 얼어 있어서 차량들은 느린 속도로 조심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는 어제부터 이미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누적된 눈의 양은 담양이 22.2cm로 가장 많았고 광주 남구 13.8, 화순이양 19.9, 곡성 석곡에는 16.7cm가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와 나주 등 9개 시군에는 대설경보가, 구례보성 등 14개 시군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눈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어제 광주에선 빙판길 차량 단독사고로 1명이 병원에 옮겨지는 등 6건의 사고가 났고 전남에서는 14건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큰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설특보로 광주 전남 지역의 일부 학교들은 등하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선 각급 학교 111개가 등교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 미뤘고 20여 개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눈은 내일까지 광주 전남에 10에서 25cm, 전남 서부 등 많은 곳에는 최대 30cm까지 내리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빙판길로 보행과 차량 통행의 어려움이, 또 농가에는 시설물 피해가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겨울철 폭설에다 한파까지 겹치면 크고 작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재난재해당국은 24시간 비상체계를 구축하고 제설 구간을 확대하는 등 눈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제설제와 소금을 가득 실은 15톤 제설 차량들이 줄지어 출발합니다. 제설차들은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곳곳을 누비며 제설제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대비해 빙판길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및 주간선도로 구간의 교량부, 그리고 극경사부, 오르막 구간, 내리막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이른 아침부터 도심 내 이면 도로에서 제설삽으로 눈을 치웠습니다. 부서별 약간 그 구역은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뭐 한 군데서 여러 분이 하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 담당 구역이 다 있으시거든요. 광주시는 내일까지 최대 3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제설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염화칼슘과 소금 등 381톤의 제설 자재를 도심 곳곳에 투입하고 제설 구간도 527개 노선에서 685km로 확대했습니다. 5개 자치구도 24시간 비상 근무를 서고 굴삭기와 트럭 등 민간 제설 장비 98대를 추가 투입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난 주말 사이 차량 도로와 이면 도로 등에 제설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차량 사고와 낙상 등이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길도 그러고 버스들 다니는데 좀 많이 미끄러우니까 제설 작업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시는 제설 작업에 나서는 한편 외출 자제와 교울용 타이어 교체, 집 앞 눈 치우기 등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적극 당부했습니다. 의용소방대, 그다음에 우리 그 마을 제설단들 이렇게
공무원이 아닌 민간 단체에서도 이렇게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계획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다 공무원까지 또 추가를 한다고. 광주시 교육청도 폭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우려해 각 학교의 등교 시간을 늦추는 것을 공고하는 등 눈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앞서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이미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지금도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더 강한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현재 광주와 전남 곳곳에 시간당 1에서 2cm 안팎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사이 담양과 화순에는 20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였고요. 광주 남구를 중심으로도 14cm 안팎의 눈이 내렸습니다. 앞으로 눈은 계속 이어집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대설주의보가 대설경보로 강화됐고요. 그 밖에 전남 대부분 지역에도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황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3에서 5cm 안팎의 강한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에 최고 15cm, 특히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20cm가 넘는 더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전남 동부 남해안을 중심으로도 1에서 5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풍특보도 강화됐습니다.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경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한 칼바람이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기온 자체도 크게 낮아진 상태입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영하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도 영하 2도에 그치면서 오늘은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취소 결정을 놓고 광주시와 서진건설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광주시가 승소했습니다. 서진건설 측은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광주시는 서진건설 측에 광주 공동체 발전을 위해 동참해달라며 상고 포기를 우회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취소 처분과 관련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광주시와 서진건설. 광주고법 행정일부 김성주 수석판사는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광주시장 등이 협상 결렬을 이유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처분이 공모지침에 따른 것이어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도 광주시가 승소한 겁니다. 다만 사업 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가 협약 이행보증금으로 받은 48억 원은 서진건설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진건설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을 받으면은 변호사하고 협의해서 상고 절차를 진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어등산 개발 사업이 한 관문을 넘긴 가운데 서진건설 측이 실제로 상고를 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상고를 하게 되면 광주시는 개발 사업에 대한 법적 행위 또는 행정행위를 일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고 없이 재판이 확정되면 사업자 공모를 통해 복합 쇼핑몰 건립 등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바로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스타필드 건립을 선언한 신세계 프라퍼티 측의 사업계획서를 받아본 뒤 제3자 공모를 통해 다른 기업들의 계획들과 비교평가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겁니다. 광주시는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서진건설 측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공동체의 어떤 발전하는 어떤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같이 동행하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시와 시 발전을 위한 어떤 고민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정소송 상고심은 민사나 형사와 비교해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 지난 2005년 사업이 추진된 이후 17년 동안 공회전 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설 수 있기를 광주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한국개발평가원 평가에서 1.47의 경제성을 확보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은 오는 2030년까지 3천억 원이 투입돼 조성될 예정인데 전라남도는 내년 말까지 산업단지 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를 끝내고 2024년 토지 보상과 조성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주변 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금 일부를 주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갚은 혐의로
아파트 입주자 단체 전 임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2017년 남구 봉선동의 한 아파트에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70대 남성을 주변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공사 피해 명목으로 받은 6,6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사는 지난 3월 보상금을 지급한 시공사의 고소장 접수로 시작됐고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빼돌린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검이 올 한해 법 집행을 피해 달아났던 76명을 검거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집중검거팀은 도주 등을 이유로 장기간 수사에 응하지 않은 기소 중지자 11명을 검거하고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21명을 붙잡는 등 법 집행을 피했던 76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7년 6개월간 잠적했던 조폭 출신 사기 피의자와 결혼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뒤 2년간 도주한 피의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기후변화와 감염병, 전쟁 등을 겪으면서 식량 보호주의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농도인 전남의 대응이 그만큼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김영록 전남지가 구례 우리밀 가공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밀 생산단지인 구례의 190헥타르를 비롯한 전남에 있는 밀밭은 3,277헥타르. 김 지사는 전국 밀재배 면적 8,259헥타르의 40%가 전남에 있는 만큼 친환경과 식량안보 차원에서의 밀산업 육성을 지시했습니다. 국내 식량 자급률은 2018년을 기점으로 50% 선이 붕괴된 상태.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 자급률 역시 꾸준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쌀만 충분하게 생산돼 자급률 평균을 높일 뿐 밀과 콩, 옥수수 등 곡물의 국내 생산량은 형편없습니다. 특히 밀은 한 사람이 1년에 소비하는 양이 36.9kg으로 쌀 다음에 소비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지난해 1.1% 수준의 밀 자급률은 2018년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세웠던 2022년 밀 자급 목표치 9.9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유사시 쌀은 2.4개월을 버틸 수 있는 반면 밀은 공공비축으로 0.1개월, 민간 재고를 다 포함해도 2.5개월을 버티는 게 고작입니다. 식량 자급률을 저희가 상향하는 데는 사실 밀콩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쌀의 자급률을 적정화 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서 밀콩의 자급률을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한데 정부는 2027년 식량 자급률 55.5% 달성을 목표로 밀 등의 식량작물 국내 생산을 확대할 계획. 하지만 밀 관련 예산이 2년 새 2배 늘었어도 자급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걸 감안하면 식량안보 대책에 대한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 제2의 도약을 위한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의 밑그림이 내년 6월이면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는 조직위 구성과 함께 기반시설 공사 등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따를 주제로 오는 2026년 7월 17일부터 31일 동안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와 관내 도서지역 인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212억 원에 해외 참가국도 30여 개국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섬과 해양 관련 산업의 신성장 동력 기반이 될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 여수시는 지난 1년 동안 선박람회 붐업 페스티벌 개최 등 성공 개최를 위한 밑그림을 그려내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기반이 되는 콘텐츠 사업들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섬 변천사라든가 다큐멘터리, 그다음에 EI 개발 사업들을 등을 추진했습니다. 시는 내년이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될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선박람회 최종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 행사장과 부행사장의 기반 조성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사장과 콘텐츠 구성 방식, 교통대책, 관람객 유치 방향 등 세부 실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도 그려집니다. 조직위와 사무국도 100여 명 규모로 출범 운영하게 될 전망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이제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 영역을 통해서 타당성 영역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 승인을 통한 그 조례 제정, 그다음에 그래서 발족하는 단계로 해서 하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세계 최초로 섬을 가진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섬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보존과 개발을 위한 청사진을 만들어가게 될 여수세계 섬박람회. 2023년 새해에는 여수시가 국제해양관광 휴양도시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또 한 번의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주 지역의 수출업체들은 대내외적인 경기 침체 영향으로 내년 상반기 체감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 103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상반기 체감 경기가 악화될 것이란 응답이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세계 경기의 부진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데다 환율과 유가 변동 등 경기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업종별로는 IT와 전자, 자동차와 철강 등은 수출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봤고 기계와 금형, 화학 업종은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동광주 새마을금고가 연말을 맞아 사랑의 좀돌이 쌀 전달식을 갖고 쌀 500여 가마를 어려운 이웃에게 기탁했습니다. 사랑의 좀돌이 운동은 쌀이 귀했던 시절 어머니들께서 밥을 지을 때 쌀을 한 술씩 덜어내서 모았다가 남을 도왔던 미풍양속을 되살린 운동으로 동광주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회원들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110여 톤의 쌀을 기탁하는 등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많은 눈이 내렸고요. 지금도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곳곳에서 도로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또 보행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담양과 화순 등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20cm 안팎의 큰 눈이 내려 쌓였고요. 광주 남구를 중심으로도 13cm 안팎의 눈을 기록했습니다. 대설주의보는 대설경보로 강화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고요. 전남 여수를 제외한 전남 모든 지역에서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어제보다 더 강한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광주와 전남 곳곳에 시간당 1에서 2cm 안팎의 눈이 내리고 있고요. 내일까지 시간당 3에서 5cm 안팎의 더 강한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적설량은 광주와 전남의 최고 15cm가량이고요.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20cm 이상의 더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전남 동부 남해안을 중심으로도 1에서 5cm가량의 눈이 예상됩니다. 바람도 더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경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기온도 어제에 비해 크게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광주의 아침 출근길 기온 영하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고요. 한낮 기온도 영하 2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은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완도 영하 3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 1도에 그치겠고요. 광양 영하 6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도 영하 1도에 머물겠습니다.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눈은 내일 낮이면 차츰 그치겠지만 영하권 추위는 주말 내내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